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오미고 따라와. 네, 자, 미국장도 하락했고 국내장도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약간 좀 주춤했고요. 국내적으로는 이런 미국의 흐름이 이 국내 양도세 완화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쇄가 좀 되는 것 같죠? 네, 너무 미국만큼은 내려가지 않았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빨간불이 좀 약해졌다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직 너무 실망하거나 도망가기는 좀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023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맞아요. 합니다. 아, 벌써 이제 올해 다 갔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도 그래도 포트폴리오 점검은 꼭 해야 되는 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 4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증시 두 분과 함께 또 앞으로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 진단 2시간 동안 달려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올려주시는 동안 오늘 하루 시장을 꿰뚫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2차 전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번 주 초부터 자동차가 계속해서 고개를 그렇죠. 빼꼼 내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바로 내년 연초에 딱 예정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죠. 네, 이 CES, 이 생활가전과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 부품들이 저쪽에 다 나오게 됩니다. CES 2024, 여기에서 현대차의 대답은 수소와 자율주행이라고 딱 써놔져 있는데요. 관련된 이슈를 좀 보니까 네. 여러 가지들을 지금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현대차가 오늘 CES 2024의 티저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었는데 사실 현대차가 넥소를 발표한 이후에 조금 수소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듯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년 CES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수소 에너지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그렇다면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빌리티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이제 앞으로의 또 시장에서의 포인트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럼 두 분께 궁금한 것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수소와 자율주행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우선 좀 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께서는 뭐 고르실래요? 수소 자율주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전 근데 쉬운데. 쉬울 것 일단은 같았는데.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네. 자율주행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수소도 봐야 돼요. 아, 그런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소를 그냥 놓지 않는군요. 단번에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송가람 대표께서는요? 네, 저는 수소차를 수소.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저의 예상과는 두 분 다 완전 완전히 다르죠. 다른. 아, 이게 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예. 아직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련주들이 이미 잘 가고 있고 네. 그래서 당연히 자율주행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했는데 수소차 쪽으로 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철순 이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수소 쪽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이 CES 참여 소식이 나오고 나서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 게 수소긴 합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이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독일을 필두로 해서 유럽 지역들 안 그래도 원래 친환경이 강한 나라잖아요. 좀 유럽 쪽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사태 이후에 수소 쪽으로 우리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소법 개정안 나온다는 이후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정한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고 그리고 무한한 원료에 가깝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개발만 된다면 사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전 세계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도 손을 좀 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수소차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소 사업에는 진출을 한 상태고 더욱더 개발된 내용들,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또 CES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수소 쪽에 좀 힘이 오랜만에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만한 수소 솔루션이 이번에 언급이 될 거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 수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수소는 뭐 단기로는 일단 이 CES 때 현대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로는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오늘 그 나왔던 뉴스 보면은 SDV 대전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뭔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애매합니다. 네. 저도 이게 사전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무선 소프트웨어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차량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주행 보조들, 그 다음에 뭐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밀접하게 서로 연동을 할 수 있게 기술을 더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게 자동차가 로봇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이 일단은 가장 또 메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18조 원 투자 계획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있을 거고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수소보다 조금 더 빠른 투자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이런 것들 적용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현대차에서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쪽에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레벨 3에 대한 기대감이 딱 부각이 되면 여기에는 더 많은 자율주행 부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이 아마 또 자율주행 한 번쯤 힘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 CES 2024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거나 수소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CES 때까지 한번 단기 일정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정 매매는 항상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잘 추적하시면서 혹시라도 매도 전환 나오면 함께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일단 이번 CES 관련된 수소 그리고 자율주행 쪽 투자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수소 모멘텀을 중장기로 보자고 말씀을 네. 하셔서 현 시점에서 그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대비해서도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반도체가 오늘 최고다. 네,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래요? 무시 못할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소가?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수소 관련된 쪽은 특히나 되게 많이 지금 네.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워낙 부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할인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맨날 그 일단은 수소차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장기로 베팅하기는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와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이번 송가람 대표께서는 수소를 좀 더 좋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좀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들 바라보게 되면 오늘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들 일부만 크게 움직이고 그 외 종목들 바로 크게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개별주들의 흐름, 이 개별주들의 흐름 속에서도 아무래도 주가나 그 외에 일정으로 인해서 이슈가 있었던 섹터, 그런 종목들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뭐 2차 전지 그 외에도 다른 섹터, 자동차 관련 섹터 대부분 뭐 좋지만 자율주행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벨 3가 이제 22년도에 처음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23년도에 상용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27년도, 8년도에는 레벨 4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서의 더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자율주의 3에서의 이 레벨 3에서의 상용화 이 부분은 먼저 선반영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28년도 레벨 4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때
그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 자체의 이 섹터 전체적인 레벨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수소차 밸류에이션은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바닥권에 있는 좋은 실적이 나온 회사들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 수소형 원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연료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친환경 기술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국내 생산을 통해서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2030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목표치를 잡고 정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ES 2024에서 이런 수소 소프트웨어 미래 비전 공개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이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공개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의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가 좀 더 빠르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18일 날 6차 민관합동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수소 1kg당 지원하는 청정수소 인증대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0대 분야 소부장 국산화율을 8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수소 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하겠다라는 정부 목표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미래 외에도 단기적으로도 정부의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5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크기였지만 28년도 이후부터는 2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한국의 액체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된 연료전지 성능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로 수혜도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차 한 번쯤은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수소차를 지금 좀 중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CES 모멘텀 관련해서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CES 모멘텀으로도 단기로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네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추가로 장기로도 볼 수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연료전지 외에도 우리가 이런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가 발전하게 된다면 이 연료전지가 수송용 외에도 건물, 발전, 그리고 가정용까지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건축물에 설계하게 된다면 건축에 필요한 전력량 중에서 기저부하를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산형 연료전지 같은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본다면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수소 관련주가 다 같이 잘 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별화. 그랬던 이유에는 오늘 시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섹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모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일부 대형주로만 개별 이슈로 강하게 상승하고 대부분 종목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나오는 시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흐름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개별주들의 흐름, 이 이슈가 나오더라도 개별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 체크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섹터 두 가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세밀한 전제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충족한 종목들을 잘 찾아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다 투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박철순 이사께서는
수소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수소 쪽에서는 뭐 상하프론테크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뭐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 회사가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수전해용 이 멤브레인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기술이고 전 세계에서 거의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기업이죠. 뭐 듀폰 이런 회사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멤브레인이 중요한 게 수소와 이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수소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전해라든지 또는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앞으로 주도할 만한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명칭을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상태고 수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만 상하프론테크 지금 재무제표 요약 보시면 세 자릿수 영업이익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기가 최근에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100억 원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수도 이슈가 나오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넥스트 칩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네.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CES 2024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텐데 이 회사가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게 카메라 센서 기반의 아다스거든요. 아파치라는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번에 아파치 6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대감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율주행 쪽의 이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투자 비용이 한 300억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데 한 3년 걸리고요. 선정되고 또 튜닝 테스트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또 1년은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진입하려면 후발주자들이 몇 년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후발주자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독과점 시장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지금 적자 기업인데 이제 2024년도에 약간 턴어라운드까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큰 기업이잖아요. 스텔란티스에서 언급을 했어요. 넥스트 칩에 반도체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상반기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까지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주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력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한동안은 독과점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높고 스텔란티스와의 계약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넥스트 칩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는 그럼 넥스트 칩을 더 좋게 보세요? 단기로는 그렇습니다. 단기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넥스칩 단기로 하고 중장기로 저기 상하 적금 프론테크 대신에 하고. 이제 그러면 네. 상하프론테크 괜찮네요.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네요. 구성이 끝났네요. 네. 자, 이번에 송가람 대표께서는 수소에서 어떤 종목, 자율주행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수소에서는 이 시노펙스를 가지고 왔고요. 시노펙스, 예.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를 가볍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섹터를 볼 때 어느 섹터가 가장 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확산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쪽에서도 연료전지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소차에 관련해서 연료전지의 기술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그 이후에 먼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측면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CES 2024에서도 이 연료전지에 관한 기술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쪽으로 또 지원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뭐 지금 바닥 한번 다시 눌린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소 연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스택 부품에 대한 이 MEA 가스 확차층 분리막 이런 기술력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단기로도
그리고 장기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국내외에서 압도적으로 선두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현대차 수소차 분야 협력 기업입니다. 이 협력 기업들 중에서도 연료전지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대차 협력 기업들 중에서 시노펙스, 이 시노펙스의 이 연료전지 부분 기술력을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노펙스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다른 수소 관련주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서요. 다른 수소 관련주들은 계속 지금 바닥에 있다가 오늘로서 딱 반등이 나왔는데 시노펙스는 이미 올해 들어서 이미 반등을 많이 한 상황인데 특별한 또 모멘텀이 있었던 거예요? 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현대차 협력 업체를 임을 통해서 먼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전 같은 경우에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네. 대형주 이후에 중형주, 중소형주들도 움직이는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 나오게 된다면 이 섹터를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국내 시장이 많이 아쉬운 점이 이런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어느 정도 대형주가 움직이는 섹터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기존에 강했고 재료가 살아있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강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지지가 나올 때 추가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 나올 때 그 구간에서 다시 접근해 보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칩셋 미디어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일까요? 뭐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에서 자율주행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의 발달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칩셋 미디어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비디오 분야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자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전자제품, 뭐 ISP라든지 IP, CP 이런 것들의 IP를 확보한 이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비전 IP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칩 시장에 있어서는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설계 자산을 통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그리고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에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에 한 번 이슈가 있었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단기로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꾸준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칩셋 미디어 지금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지 라인 보이는지 여부 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는 저희는 이제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CES 2024와 관련해서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를 좀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좀 정리하자면 네. 두 분 모두 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받침이 안 돼 있으면 애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박철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프론테크 자율주행의 필수 하드웨어를 다루는 넥스트 칩을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송가람 대표께서는 이 기술력과 현대차와의 관계가 있는 시노펙스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밀릴 때 또 견조하게 또는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이니만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매수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나는야 줄이니
사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사신 게 SBB테크인데 네. 이거 9월에 사셨습니까? 이거 53,22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때 잠깐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50%의 비중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자, 6만 원에서 열심히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5만 원이 그래도 넘네요. 언제쯤 본전이 올까요?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종목이 잘 나갔을 땐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갔기도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또 한번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이 SBB테크가 날아오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네. 일단은 뭐 SBB테크는 감속기 회사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죠. SPG와 그다음에 SBB테크 이 두 회사가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감속기 매출이 상반기 재무제표 봤더니 한 45%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속기가 거의 주력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시형 설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납기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납기 기간이 주문이 들어가면. 근데 이 회사는 4에서 10주 정도면은 줄 수 있습니다. 엄청 차이 나네요. 네, 엄청 차이 납니다. 빠르네요. 근데 이게 감속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로봇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로봇 기업들이 계속 로봇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일본에서 이게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감속기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도 이제 로봇 기업들 탐방 좀 가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국산화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내년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두 종목을 좀 비교하면 SPG는 좀 잘 갔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SBTech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죠. 왜냐면 이게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좀 크긴 한데 지금 보여드린 건 SPG입니다.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200억 원대, 그 재작년에도 한 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좀 더 강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네. 다만 SBB테크가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이제 로봇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모닉 감속기 매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내년 한번 좀 기대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도 선방해줬죠. 올해 초에 로봇주 갈 때 함께 날라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일단은 지난 9월 고점 정도는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201선과 45,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좀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뚫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한 55,000원 이상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이제 눈으로 확인되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힘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일단 매수 가격이 53,200원이시니까 저는 그 목표가는 그 이상 9월 고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SBB테크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납기도 잘합니다. 예, 빨라요. 예,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네. 보이는 게 기회로 좀 느껴지는데요. 목표가 조금 길게 봐서 55,000원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땅하늘님, SP혈셀 가지고 계시는군요. SP혈셀 오늘 이슈와 함께 11% 급등을 했는데 16,66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장중에는 19,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땅하늘님 매수하신 가격이요 19,000원대예요. 19,134원에 비중 4% 담으셨거든요. 오늘 진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찍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땅하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수소가 조금 더 모멘텀을 받고 탄력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질문 같이 주셨거든요. 4%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SP홀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슈가 있었죠. 바로 CS2024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 이슈 자체가 약하다라기보다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오후장 들어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SPO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슈 외에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세계 최고의 비배금 전극 촉매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이 나왔죠. 액체 연료전지 고성능,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과 그린 수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CES2024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술력이 있는 수소차 기업들은 꾸준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단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오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금 16,000원 가격대,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지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윗골이 다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보여진 가격대에 근접했지만 다시 밀려버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오늘 종가 부근에서 3%에서 4%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로도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19,000원 이후에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고 다음에 2차 목표가 2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PO셀입니다.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하지만 지지가 확실하게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했을 때 목표가 19,000원,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뭐 SPO셀도 그렇고 이번에 볼 종목도 그렇고 오늘 대주제랑 가장 좀 잘 맞는 종목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수소 얘기를 좀 하니까 수소 관련된 종목도 좀 들어오는데 사계절님께서 세종공업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1,219원 높아요. 이게 몇 년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수소차 한번 반짝했을 때 같이 가셨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 오늘도 내용 따라서 가긴 갔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좀 나오게 되면서 3.5% 상승에 그치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0% 담으셨는데 그렇죠. 손실이 너무 커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세종공업도 어쨌든 수소차 쪽이면은 중장기에 괜찮은 종목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가격 조정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여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 딱 올해 시초가, 어떻게 보면 거래 첫날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잘 무너지지 않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라면 한 5,100원 정도만 안 무너지면 계속 일단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한번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 단기 차익 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좀 시세가 붙으면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회사가 사실 뭐 수소로도 엮여 있지만요. 자동차 이 배기계 부품 쪽을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음기 같은 거, 그다음에 배기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현대기아차가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그러니까 마켓시어를 보면은 얘네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조금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좀 봤었는데, 작년에 이제 300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다만 단기 순이익이 좀 약했어요. 2억 달러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게 보면 PER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했었어요. 88배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보여질 수 있는 가격권이었는데, 올해 이제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면은 순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3분기 때는 약간 마이너스 15억 정도 나왔었는데 요거는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누적으로 3분기를 보면은 일단은 확실하게 작년보다는 순이익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고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들고 가시는데,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100원만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 여유가 좀 있으신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대가 너무 지금 높으셔가지고 10,000원, 1,200원 이때까지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저항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정도, 올해 고점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거든요. 일단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8,5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고려하시면서 올해 고점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 매수는 10% 더라고 말씀하신 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종공업입니다. 바닥은 좀 단단해 보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손절가 5,100원인데 지금 10%니까 20%까지 늘리실 수 있다. 지금 접근 가능하고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소가 또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좋아요. 네. 관련해서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매수 문의 남겨주세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감기 조심하세요 님께서 YC캠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매수가는 9,800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전망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YC캠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이 나옵니다.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방향을 좀 틀기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시청자님도 현재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서 이 상승세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YC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지되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시면서 상승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YC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이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공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실크론 이런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토 공정은 이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웨이퍼에 회료를 그려 넣는 포토 공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YC캠은 꾸준히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포토 공정에 관련해서 이 전공정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크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고가를 넘어서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 움직임들과 함께 소부장제주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전공정 소재주들까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놓은 이 포토 공정 자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요 공급사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거래대금이 바닥권에서 많이 터졌죠.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좋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고점까지 어느 정도 노려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 매물대는 아무래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매물대 12,000원 그리고 14,000원대에서 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면서 밀리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C캠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네. 매물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2,000원, 14,000원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앞서 우리 초반에 이제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왔다면 이번엔 자율주행으로 들어옵니다. 골고루 잘 오네요. 네, 오늘 이거 주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이거는 충분히 좀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2,830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떨어져가지고 2,000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11월 한 말부터 지금까지 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했었거든요. 자주 도달했던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15%의 비중. 종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종목에 갈 땐 또 화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승부입니까? 오늘은 네. 대체로 좋은 종목들 잘 가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왜냐면 아까 오늘도 아까 네. 넥스트 칩 이런 거 자율주행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네.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은 일단은 뭐 현대차가 CES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줄 거고 사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 대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현대뿐만 아니라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그다음에 BMW 전부 다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율주행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이 관련된 사업은 당연히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대가 지금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지금 이 회사는 항상 움직였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대가 지금 미국의 합작법인 중에 모셔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CES 때를 포함해서 한번 다시 또 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무너지지 않는 선이 있기 때문에 한 2,700원 정도는 일단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종목은 항상 3,400원 정도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많이 밀리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3,300원부터 시작해서 한 34,0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챙기시고 또 내려오면 또 밑에서 한번 또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아직 조금 뭐 아쉽긴 합니다. 좀 이번 연도에 좀 아쉽긴 한데 역시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한번 정고점까지 한번 베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통상 이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비싼 차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좀 선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손절가 2,700원 그리고 목표가 3,400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기회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양 한번 살펴볼까요? 흥부님이 올려주셨고요. 흥부님뿐만 아니라 써니찌님맘님께서도 금양 궁금해요. 손실이 커요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일단 흥부님의 가격대로 살펴보자면 금양은 118,9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매수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금양은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에 gat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워낙에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19만 원대까지 딱 찍고 나서는 조금 조정 나오더니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흥부님께서는 지금 아직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써니찌님께서는 13만 원대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 회복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금양은 앞으로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게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네.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옥석가리가 나오고 있다. 개별주 이슈로 인해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2차 전지 대형주,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된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개인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인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추가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회사죠. 뭐 하이니켈 2차 전지인 이 NCMA 양극재 필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리튬의 가격대도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될 점은 최근에 이런 대형주들도 지금 이런 코스닥 중형주들과 같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별주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의 이슈들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주 이슈는 하나하나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어떻게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이 섹터 안에서의 전체적인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최근에 나왔던 것이 뭐 이 홍보이사이신 이 배터리 아저씨 네. 유명하셨던 분이시죠. 이 분이 굉장히 박순혁 씨가 유명하면서 이 유명세로 인해서 또 주가가 또 발언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은 뭐 이분이 정계 진출을 하겠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왔어요.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치 관련주들은 되도록 많이 언급을 안 드리는 편인데 개별주들은 이런 이슈들이 어떤 이슈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여부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년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주 단기로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내년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단기 대선 이슈로 또 짧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이 크신 분들은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치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뭐 보유하신 가격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크게 늘리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좋은 흐름, 뭐 단기 고점 19만 원대까지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리튬 가격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가격대에서는 12만 원대 지금 11만 원, 12만 원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10만 원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한 차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네.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15만 원 그리고 2차로 1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향후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금양이 단기적으로는 정치 이슈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10만 원 이탈 시 손절입니다. 목표가는 15만 원과 19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일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 담당 PD가 그러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일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2부에서 계속 봐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리엔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번엔 또 수소 쪽이에요. 동화 화성이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8,120원입니다. 8% 비중이시고 지금 약간 이제 수익권에 접어든 그런 모습인데 예전에 이제 떨어진 저 부분, 이제 매물벽이 잔뜩 쌓여 있는 저 부분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좀 많은 힘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좀 계속 한 4, 5일 정도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며칠 손실 중이다가 오늘 좀 반등했네요. 회사 재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목표가 10,000원 가능할까요? 자회사 수소 관련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 동아화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 종목은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수소랑도 연결이 돼 있긴 하거든요.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 비중이 뭐 아주 큰 건 아니라서 사실 그거를 배제하고 봐도 저는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용 이제 연결 호스들, 부품들을 연결하는 호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드럼 세탁에 보면은 도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고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도 너무 잘 팔려가지고 뭐 해외 법인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해외 법인들이 잘 굴러가면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인도를 비롯해서 해외 주요 법인들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 매수세가 보이는데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뭐 계속 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갑자기 던지기에는 평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갖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들 수급 전환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런 주요 고객사들 그 안에서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부품 쪽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뭐 70%에서 90%에 육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받고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너무 좋고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저항 딱 있는 10,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 9,700원 정도 선부터는 일단은 분할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물 저항 전에 매물대 전에 조금 미리 던지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9,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전저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저점이죠. 한 7,8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소 관련해서 동아화성입니다. 9,700원의 목표가, 7,800원의 손절가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하나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이 종목도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루후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조금 높아요. 188,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보니까 아마 고점 찍고 살짝 눌렸을 때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뚝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최근에는 15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 초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가져갈까요? 아니면 종목 교체할까요? 지금은 코스모 시소재는 가져가야 되는 가져가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개별주들이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 자체에 있는 개별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코스모 신소재는 뭐 기술력도 있는 회사지만 첫 번째는 리튬 가격대가 움직일 때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국 합장 투자와 설립한 이 유한회사 증자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소재, 리튬 광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에 대해서 개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MLCC에 사용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온 필름 생산 라인, 이 부분 증설 이후에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개별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15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단기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개별주들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눌려버린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대에서 이 지지가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까지도 가격 조정 외에 기간 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격대에서 16만 8천 원 1차로 돌파 여부 나오가 된다면 21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14만 원 이 가격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 기간 조정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14만 원 손절가 체크해 드렸고요. 16만 8천 원 돌파 시 목표가 21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자, 1부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만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2부 때 이 시세가 나온 걸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